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모성간호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단원 고위험 임신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인부의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체이죠. 얘는 이제 모성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임신성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이제 앙화이로 임산부가 누웠을 때 기립성 저혈압을 호소하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좌측에 취하실 수 있죠. 하대정맥에 눌리는 걸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태반의 관류를 증진할 수 있죠. 왼쪽으로 돌아 눕는다. 좌측이 되실 수 있죠. 다음으로는 임신 중독증 진단검사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임신 중독증은 최근 자간전증으로 용어 변경돼서 문제에 나오실 거예요. 자간전증의 세 가지 증상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죠. 세 가지를 모니터하려면 체중과 혈압,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다음은 26세 된 임산부의 산정 관리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는 임신성 고혈압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임신성 고혈압은 자간전증, 임신 중독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다음은 유산에 관한 문제예요. 유산은 임신 초기의 출혈 질환의 대표죠. 보기를 보시면 임신 전반기에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 내에 4에서 8주 이상 머물렀다 얘기만 들어도 계류죠. 계류 유산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계류 유산 같은 경우는 자궁의 증대라든지 유방의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특징적일 수가 있고 사망한 태아가 여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장애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산모가 코피를 흘리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5번에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이 되고 경관이 개대됐다. 3회라는 숫자가 나오면 습관성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경련을 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이에요. 자간전증 환자가 경련을 하는 경우를 자간증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간증 간호로는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돌아 눕는 거 중요하실 수가 있고 기도를 확보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낙상이라든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침대 난간 올리시는 거 필요하고 임산부에게 산소 공급하시는 거 필요해요. 필요에 따라서 약물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이제 경련 시에는 소화경련도 마찬가지지 입안에 음식물이나 물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송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대, 억제대를 하시는 거 도움이 안 되죠. 3번은 침대 난간을 꼭 올려주셔야 되고 4번에 고개를 옆으로 해서 흡인을 방지하는 거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5번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는 추후에 시행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17번 문제는 임신 후반기의 질출혈의 원인이에요. 후반기 질출혈은 전치태반과 태반 조기방리죠. 무통성인 경우는 전치태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를 태반 조기방리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기에서는 전치태반만이 후반기 질출혈이죠. 자연유산, 포상기태, 자궁의 임신, 자궁경관 무료증은 임신 초반기의 질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만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만 전에 분비되는 것으로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막에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이슬이죠. 이건 이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분하는 문제죠. 19번에 진진통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기 보시면 1번에 자궁경관이 개대되지 않은 거는 가진통이 될 수 있죠. 진진통은 경관이 개대되고 이슬이 비칠 수 있어요. 이번에 통증의 강도 변화되죠. 진진통 같은 경우는 통증이 간격이 규칙적이고 짧아지면서 강도가 점점 세진다 해주셔야 돼요.
4번에 걸어 다니면 통증이 완화되는 건 가진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통증 부위 중요해요. 진진통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복부로 진행이 되고 가진통은 복부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20번 문제도 보시면 가진통의 증상으로 오른 것이에요. 이슬이 비치는 거 진진통이죠. 감각소실 진진통, 자궁경부 열리는 거 진진통, 점점 더 강해지는 규칙적인 통증이 진진통이죠. 걸으면 통증이 사라진다. 진통제를 투여하면 진통이 감소되는 거는 가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1번은 분만 중에 산모가 대변을 볼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산도 오염 방지죠. 그래서 분만 1기의 초기 단계에서 관장을 많이 시행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분만의 단계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에 특성을 확인해 보시면 경관계대가 8cm다. 2, 3분 간격에 자궁이 수축한다 하면은 완전 계대 10cm까지 계대되기 전까지는 분만 1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 3분 간격의 자궁 수축, 규칙적인 자궁 수축은 진진통으로 보시면 되겠죠. 분만 1기예요. 23번 문제 보시면 완전 계대되고 태아가 만출됐다. 태아 만출 되게 중요하죠. 회음절개했다. 그럼 분만 2기로 보시는 게 맞죠. 24번에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는 분만 3기가 되시겠죠. 태반까지 만출된 이후에 회복하는 단계 한두 시간을 분만 4기로 보시면 돼요. 6주까지는 산욕기로 보실 수가 있죠. 25번은 분만 2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분만 2기는 태아의 만출기죠. 1번 보시면 이슬이 비치기 시작했다. 분만을 시작할 때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에 자궁경부가 소실이 됐다. 얘도 분만 1기에 자궁경부가 개대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3번에 태아가 만출되는 시기이다. 답은 3번이네요. 4번에 자궁수축의 강도가 약해진다. 자궁수축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게 진진통이죠. 5번에 자궁수축의 지속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자궁수축의 지속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게 진진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26번 문제도 볼게요. 분만 1기가 시작된 초산부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이네요. 분만 1기는 개국이죠. 자궁경부가 10cm까지 열릴 때까지 1기라고 하시면 돼요. 1번에 진통이 심할 때 배에 힘을 주게 한다. 분만 1기 때는 절대로 힘을 주시면 안 되죠. 2기에 태아를 만출할 때 힘을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는 힘주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2번에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내 걷기를 돕는다.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아이 하강감을 도울 수 있죠. 3번에 방광백만을 유도하기 위해 소변을 참게 한다. 방광이 꽉 차 있게 난다면 태아가 내려올 때 하강할 때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자궁 수축을 억제한다든지 방광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분만 과정에서는 소변을 계속 보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이완을 유도하기 위해 전신 목욕을 한다. 분만 1기에는 목욕은 피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태아의 순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좌측기를 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27번 초산부의 분만 1기 분만 과정을 돕는 방법도 살펴보시면 여기 1번 배뇨 나와 있죠. 배뇨는 규칙적으로 소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2번에 자궁태반 관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좌측기, 측기를 취한다. 답이 될 수 있죠. 3번에 자궁의 수축 위에 자궁저부 마사지한다. 분만 1기 분만 과정의 자궁저부 마사지는 절대 피하셔야 돼요. 아이의 하강하는데 인위적 마사지를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죠. 엄마가 힘주는 거 분만 2기에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자궁저부 마사지는 산욕기 때 분만 이후에 자궁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실 수가 있죠. 4번에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라마즈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게 분만 1기에 시행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5번에 환희가 젖으면 갈아입히실 수 있겠죠.
초산부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10cm까지 열린 후에 분만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환희도 갈아입고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28번에 분만 2기에서 태아의 머리가 만출된 후에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상황은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5번에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이의 저산소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 5번 보기가 없을 때는 3번과 같이 태아의 기도, 신생아 기도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하실 수 있죠. 그래서 기도 내 이물질을 제거한다 하시면 되겠어요.